아직 다가오지 않은 아이의 미래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어떻게 아이한테 더 좋은 것을 줄까 고민이 많은데, 손편맞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한테 맡겨, 너무 발 동동 구르지 마,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는데 이것과 통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은 다 따라하고 싶어 하고, 한 번쯤 나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 하면서 배우고 싶은 교육법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처럼 아이를 키워본 엄마가 아이를 성인으로 다 만들고 나서 키워보니 이건 이렇더라 라고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요즘 유대인의 단단 육아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유대인 엄마가 18년 동안 아이를 키워보고 나니 자녀 교육 이렇게 하는 게 좋았더라 하는 이야기 참고 삼아서 선배 엄마가 들려주는 자녀 교육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중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초등학교 때 이랬었으면 좋았을걸, 혹은 유치원 때 이랬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기를 지날 때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는데, 그 시기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랬으면 좋았을걸 하는 후회가 드는데요. 유대인 엄마가 들려주는 그런 후회들, 그리고 엄마라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강조하는 이야기는요, 모든 말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들, 막 선행학습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옆 사람들, 앞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흔들리죠. 특히 미래엔 직업이 많이 바뀌고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화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엄마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일단은 기존의 체제에 잘 따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래의 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과연 준비를 해줘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커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모두 다 담아서 그거를 꾹꾹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엄마의 주관, 부모의 교육에 관한 뚜렷한 소신으로도 바꿀 수 있을 텐데요.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에 다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국에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아이가 바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렇다면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 이런 것들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채워나가는 그 주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어린 자녀 둔 부모님들한테 필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친구는 어린이집 학교에 있다. 충분히 아이들과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부모와의 라포가 잘 형성이 되고 사회성이 잘 형성이 되면 친구 사이에서의 라포는 자연히 형성된다라는 그런 교과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또래들끼리 많이 놀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보니까 친구가 많은 유형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죠. 친구들이 많아야 되고 인기가 많아야 되고 이런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다라는 그런 잣대를 놓고 보니까 어려서 아이들을 더 어울리게 할 걸 그랬나, 친구들을 더 만나게 해줄 걸 그랬나 라는 후회를 했는데요. 이 유대인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신경 쓰지 마라. 아이는 충분히 학교,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충분히 놀고 왔다. 친구들은 집에 와서까지 엮이거나 만나지 않아도 된다. 집에서는 집에서의 생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아이가 학교 끝나고 나서도 친구 만나고 싶어 라고 하지 않는 한은 굳이 그렇게까지 어울려서 놀게 할 필요는 없고요. 혹시라도 아이가 학교 끝나고 나서라도 나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집에서 혹 아이가 너무 외롭거나 심심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오히려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유대인 부모, 선배 부모가 들려주는 세 번째 이야기는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아이들을 봐라입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 있어도 괜찮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형제 자매죠. 어려서부터 티격태격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런 형제 자매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한테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형제 자매는요, 아이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연습할 수 있는 훈련장이 되어주고요. 아이들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붙어 있죠. 그만큼 트러블이 많이 난다는 것은 가까이에서 지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들이 서로 그 안에서 경쟁도 하고 질투도 하고 서로 의견도 조율하고 할 수 있도록 부모는 조금 떨어져서 뒤에서 봐주시고요. 형제 자매 간에 충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놔둬도 괜찮다. 놔두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네 번째는요. 아이가 돕게 해라. 아이가 감정적으로든 실제 일상생활이든 부모한테 도움을 주면서 굉장히 많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가정의 일을 돕게 하는 것이 아이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집안일을 처음으로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와 설거지 있는데 누가 뭘 할래? 라고 하면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공부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설거지 할래. 내가 청소할래 하면서 막 설거지할 때 이상한 막 쓰레기 닦는 거를 가지고 와서 이걸로 해도 돼 하면서 왁자지껄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청소하면서 어디까지 청소를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처럼 재미있어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한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되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집안일을 하지 않고 너는 됐어, 너는 공부만 해 하고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이 가정의 구성원, 가족이 아니라 하숙생인 거예요. 가족과 뭔가 생활을 나누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역할들을 나눠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감정적으로 돕게 하는 것은 아이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엄마가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아이가 엄마를 도닥도닥 해주고 엄마가 나 좀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감정적으로 엄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엄마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아이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엄마한테 뭔가 감정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이다 라는 자신감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만한 경험이니까요. 아이들이 실생활이든 감정적으로든 부모를 돕게 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함께 지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조언은요, 대답하지 말고 들어라입니다. 우리는 엄마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씩 듣죠. 그래서 지치기도 하는데 그거에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고 응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사건건 다 대답하죠. 때로는 조언하고 때로는 지지해주고 하지만 때로는 잔소리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이런 말들로 모두 다 반응을 하는데요. 이것에 다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가만히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 모든 것에 답하겠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든 일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뭔가 해결책을 주고 싶고 뭔가 대안을 마련해 주고 싶고 그거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요. 아이들은 가만히 엄마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지받은 느낌이 들고 오히려 어떤 잔소리를 보탠 것보다 더 힘이 나게 된다고 하니까요. 때로는 가만히 들어만 주시는 것도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 키운 엄마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라. 공부보다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 자녀 간의 감정적인 정서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 지나고 키우고 보니까 좋은 대학교 명문대 갔지만 관계가 틀어져 버린 엄마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은 이 아이가 학년기만 지나고 모든 게 끝나고 정리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 사이로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그 과정 안에서 어떤 관계, 어떤 정서로 서로 연관되어 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비난하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고 막 뭐라고 다그치고 싶을 때도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까를 염두에 두고요. 관계는 지켜야겠다라는 기본 원칙은 갖고 선을 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보다도 그 이후에 아이가 자기 삶을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적보다 그 이후의 태도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것을 더 멀리 보시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아이의 자질 중에서 잘하는 것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고요. 못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강한 자질도 있고 부족한 자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약한 자질을 더 키워주는 것이 부모가 돼야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약한 자질이 있을 때 밖에 나가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그 자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소심하고 실망하고 할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질을 집에서 탄탄하게 연마하도록 연습을 시켜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산만한 아이다 그러면 넌 왜 이렇게 산만해?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편안한 환경이 있잖아요. 집에서 좀 앉아서 집중을 해볼까? 5분 집중해보자. 그 다음은 뭐 7분 해보자. 10분 해보자. 이렇게 자기가 약한 자질을 지적하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그 약한 자질을 키워주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가정의 역할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책임감이 센 아이라면 오히려 책임을 맡기면서 너는 그거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역할을 한번 바꿔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역할을 집에서 한번 해봐. 그냥 아나무인으로 하는 거를 해봐. 오히려 또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부분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을 네가 해봐. 이렇게 역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주면서 아이가 강한 자질뿐만 아니라 약한 자질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낳은 아이라서 나와 기질이나 성격이나 외모나 비슷한 점이 있겠지만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머리가 사춘기가 되니까 막 곱슬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곱슬머리인데 아이가 저보다 더 심한 곱슬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매일 이렇게 펴줬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곱슬머리인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곱슬머리가 그렇게 안 좋은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제가 아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한테는 곱슬머리가 그렇게 나쁜 성향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판단해서 그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매일 머리를 펴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아이한테는 그게 큰 안 좋은 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판단이 맞는 거죠. 아이의 인생이고 아이가 판단해서 자기 삶을 사는 게 맞는 건데 부모라는 이유로 너무 깊이 관여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늘 우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막 한 발 앞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 인생은 아이한테 돌려주는 게 맞죠. 특히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 아이가 자기 인생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돌려줘. 내가 판단할 거야. 엄마가 앞서가지 마. 라고 했을 때 같이 아이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다고 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아이한테 그래 네 인생이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 스스로 도전하고 부딪혀봐. 그리고 나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네가 결정해봐 라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야 거기 필요 없어 막 언니들 엄마 아빠들이 그거 다 소용없어 라고 해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아 그거 소용없지 언니 말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난 내가 경험해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내가 판단해서 아닌지 맞는지 그걸 내가 해보고 싶은데 왜 언니가 내 인생을 판단하는 거야 이랬던 기억이 저도 아주 생생하게 나는데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이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유대인 선배 엄마가 들려주는 자녀를 키워봤더니 요건 요렇더라 라는 조언들 몇 가지 나눠봤습니다. 저도 이제 고학년이 되니까 저학년 엄마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일맥상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아이의 미래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어떻게 아이한테 더 좋은 것을 줄까 고민이 많은데 선배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한테 맡겨. 너무 발 동동 구르지 마.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는데 이것과 통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별개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뒤에서 우리는 박수 쳐주는 역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